다음 뉴스 보시죠. 위클리 핫브레이킹 뉴스 2위입니다. 최순실 공황장애 약 연기해버려 구치소에 대통령. 채널A 단독 보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가 구치소 안에서 특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 구치소 내에서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공황장애 약을 받은 최순실이 교도관이 지나간 뒤 약봉지를 찢어서 손 위에 털어놓고 벽 뒤 화장실로 갔습니다. 곧이어 저는 변기물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그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면서 공황장애를 핑계로 뭐 청문회도 안 나오고 특검에 출석도 하지 않고 했는데 이 구치소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황장애 약을 구치소 내에서 받기는 했는데 그걸 먹지 않고 변기에 버리는 것 같더라.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지 얼마 있다가 사실은 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그 구치소에서 받은 자료를 그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보면 뭐 최순실 씨는 뭘 사고 그다음에 약을 그랬었죠. 뭘 먹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차은택 씨는 어떻고 뭐 무슨 책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당뇨병 약을 6개월치를 그 네. 처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순실 씨는 들어오면서는 뭐 공황장애가 아니고 공항장애라고 써서 뭐 네. 네. 못 나오겠다 뭐 이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구매한 물품이나 처방받은 약을 보면 공황장애 약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죠. 그러면 그 후에도 공황장애 약을 최순실 씨가 처방받았다는 거는 지금 공개된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공황장애 약을 변기에 버렸다 저런 증언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공황장애 약을 언제 처방받았나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저 구치소 관계자 말대로 정말 공황장애 약을 그 받아가지고 먹질 않고 버렸다고 하면 예. 이거는 또 구치소 규칙에 어긋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는 약을 이렇게 먹는 거를 구치소 관계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나중에 그 종이까지 약봉지를 회수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약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또 구치소에서 이제 특혜를 준다는 얘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 교도소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약봉지까지 다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암묵적인 서로 교감 하에서는 특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아, 이게 뭐, 그야말로 어떤 교도관이라든가 아니면 구치소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도와주라고 위에서 뭐 지시가 내려왔다든가 그런다라면 가능하지만 통상의 개인적인 비리로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네. 이만한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네. 뭐 구치소 내에서 뭐 담배가 오고 가고 뭐 도색 잡지가 오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순실에게 그렇게 했을 때 글쎄요, 저는 조금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네. 사실 이게 한 수감자가 제보를 하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런 국면에 처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돈을 받고 뭐 뒤를 봐준다랄지 이런 건 사실 별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먹는 물로 샤워를 했다는 얘기까지는 나오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 특혜, 네. 그 수용 생활에 대해서,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정조사 청문회 현장 당일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니, 묘하게도 그 의무과장하고 구치소 소장이 이상하게 국회의원들에게 협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순실 씨를 최순실 씨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듯한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그 당국에서 좀 최순실 씨를 보호하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 특혜 논란이 벌어요. 약이라는 것도요, 그 수용소 생활, 구치소 생활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을 먹으면 본인이 먹는 걸 확인하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약봉지를 다시 해수해가지고 다음 약을 다시 이제 공급할 수 이렇게 됐는데 최순실 씨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지금 물에 갖다 버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을 준다는 건 뭐예요? 최순실 씨가 앞으로 지금 특검 조사도 나와야 되고 국정조사 끝났지만은 뭐 헌재 재판 또 본인 재판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안 나오고 버틸 명분, 나 아파서 못 나가겠다. 그렇죠. 이런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혜 의혹이라고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국에 좀 더 투명한 최순실 씨의 그 구치소 생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최순실 씨를 신문하기 위해서 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던 여야 의원들은 이 구치소 측과 3시간이 넘도록 서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박영선 의원이 당시 생중계한 영상 한번 함께 보시죠. 지금 국회의원을 갖다가 못 들어가게 이 서울구치소가 지금 저 안에 지금 최순실 보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순실 네. 숨겨놨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없이 정당적으로 있으면 이렇지 않잖아. 최순실 한번 열어보세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가 여기에서 아니고 지금 뭐 최순실 하자는 거예요, 보호소입니다. 자, 거기 저 과장님, 저 문 열어보세요. 국회의원들의 문 열어보세요.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최순실 감추는 거야? 네? 같은 공범들이 당신들도. 국정 무장한 우리가 적폭이냐고. 병력까지 배치했다가 지금 제가 이걸 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요. 제가 지금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특별한 대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치소 측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뚜렷한 무슨 증거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일단 증언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증이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나왔던 장면은 이제 국조특위의 현장 방문 청문 네. 이런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격한 반응을 쏟아내는 건 이해가 가지만 거기서 최순실 씨 문을 열어보라고 하는 등 사실상 어찌 보면 앞서 이제 덴마크에 있는 구치소의 환경이 굉장히 좋고 인권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인권을 중시하는 외국 국가들에서 저와 같은 환경과 장면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일단 내부자의 증언이 나온 것처럼 안에 수감되어 있는 또 다른 수감자들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분명히 나와 다른 뭔가 모종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게 단순하게 최순실 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장시호 씨라든지 차은택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는 다른 뭔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만 하더라도 이 물 문제는 저도 처음 알았던 부분인데 구치소 내에서 이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일반 재소자들이 받게 되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물이 들어와도 이것들을 사용하기가 힘든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생수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았다고 하면 분명히 특혜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따라서 구치소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뭔가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A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던 최초 제보자 이모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모 씨의 증언을 음성 대역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그리고 장시호, 차은택까지 구속된 첫날부터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최순실 수감 첫날부터 교도관들이 매점에 와서 새 이불과 새 옷 등 생필품 등을 직접 받아서 최순실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최순실이 필요한 걸 쪽지로 주면 교도관이 수시로 절차 없이 받으러 왔습니다. 교도관들은 사실상 심부름꾼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차은택 씨, 장시호 씨 전부 특혜를 받았다고 이런 주장이 나온 거 보면 우연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 세 사람한테 계속해서 교도소 측이, 구치소 측이 특혜를 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구치소 어떤 관계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측에서 조직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측에서 저걸 조직적으로 특혜를 줄 만한 상황인지 저는 그 부분은 궁금합니다. 그러냐면 어차피 저 세 사람,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구치소 수감자들은 전부 다 주목 대상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국회의 주목 대상이기도 할 뿐더러 언론의 주목 대상이고 그다음에 다른 재소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텐데 그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는데 여하튼 다른 재소자들 눈에 저런 식으로 비쳤다면 그렇다면 한 번쯤 저는 국회에서 법사위 같은 데에서 한 번쯤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순실 씨와 이 관련자들이 그렇게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조사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구치소는 교도소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교도소는 정말 접견을 가봐도 굉장히 거기는 이제 좀 엄격해요. 그런데 구치소는 조금은 그래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아직 이렇게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거물급이 들어오면 교도관들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네. 이 뭐 같은 그 구치소 안에 뭐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제가 뭐 이 그 구치소 측을 편을 드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른 재소자들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그래서 한두 번은 저는 수감 처음에 한두 번은 이런 일들이 있음직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한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이 사람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느냐.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초반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요 주위 인물들 저런 분들은 가면은 사실은 다른 재소자들하고 이렇게 섞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불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타다가 뭐 주고 뭐 이럴 때 이렇게 섞어 놓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때 많이 얻어맞는데요. 다른 재소자들이 그렇군요. 폭행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좀 보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 전직 그 국가정보원장 얼마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분도 많이 맞았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이렇게 샤워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뭐 발도 밟고 때리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교도관들이 그랬을 가능성도 좀 더 없지 보호를 않을 해줄 수 것이다.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내에서 수감자 중에서 이제 그 재소자들의 물품을 갖다 구매하고 신분하고 그런 역할을 맡는 수감자 이 모 씨가 언론사에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수감자들은 영치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최순실 씨는 교도관들이 갖다 구매해 준다.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제보를 언론사에 했는데 그런 제보를 하는 이 의혹 있는 수감자를 다른 교도소로 교도소로 이걸 이감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특혜한 걸 갖다가 고발한 내부 고발자를 좀 숨기는 게 아니라 의혹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정말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가 적정한 조치 내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